가슴 성형을 위해서 삽입한 보형물이 파열되면서 모유 속에 실리콘으로 추정되는 물질이 섞여 나와서 아기가 이걸 먹었다는 소식 저희 보도로 세상에 알려졌는데 보건당국이 분석한 결과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모유 속에서 실리콘 성분이 검출됐고 문제의 보형물에 또 10가지 넘는 중금속이 들었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송인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출산 직후 30대 산모의 모유에서 나온 물질입니다. 맑고 투명하지만 끈적끈적합니다. 기름같이 하얀색과 투명한 이렇게 끈적거리는 게 나오더라고요. 언제부터 아기가 그걸 먹었는지도 모르겠고 얼마만큼 먹었는지도 모르겠고. 정밀 분석 결과 이 물질은 실리콘으로 밝혀졌습니다. 밑에 있는 스펙트럼은 모유 성분의 그 실리콘 성분 스펙트럼이고요. 위에 있는 제품과 이 스펙트럼이 동일하기 때문에 이 실리콘 성분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보형물이 파열되면서 실리콘이 엄마의 유선으로 흘러들어갔을 거란 추정이 사실로 확인된 겁니다. 파열된 보형물에 11가지 중금속이 함유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철 성분이 가장 많았고 아연과 알루미늄, 크롬, 니켈, 바륨 등이 검출됐습니다. 식약처는 다만 검출된 중금속 모두 극미량에 불과해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포함된 금속류가 모두 그 영양의 체내에 흡수된다는 것을 가정하였더라도 중금속으로 인한 위해 우려는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보형물 성분은 규명됐지만 보형물 파열 원인과 어떻게 모유에 섞여 들어갔는지 의문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자, 송인호 기자, 지금 마지막 문장에서도 언급이 됐습니다. 우리가 1월 초부터 이 사안을 취재를 하면서 이 파형된 보형물에서 어떻게 모유로 이 성분들이 흘러들어갔는지 이게 계속 궁금했었잖아요. 네, 아직도 그렇습니다. 그건 규명이 안 됐나 보죠? 식약처가 그거를 이제 규명을 하고 있는데요. 추측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여성 가슴을 보면요, 모유가 지나가는 관, 즉 유선이 매우 가늡니다. 따라서 보형물 알리기가 상대적으로 굵은데요, 이게 통과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컨대 염증이 생긴다거나 아니면 보형물의 어떤 압력이 가해져서 유선이 파열이 되면은 보형물 성분이 통과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서울 강남에 지금 그 성형외과들이 굉장히 많죠. 가슴 보형물 삽입뿐만 아니라 제거를 전문으로 하는 병원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파열이 많다는 얘기인데요. 유방외과 전문의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경우는 일단 시기가 오래됐다고 이제 추정이 되고요. 압박을 계속 가했다거나 마사지도 열심히 했다거나 어떤 더 심하게 악화시키는 어떤 요인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 중금속이라는 게 뭐 아무리 극미량이라고 해도 아이가 이걸 먹었다 이러면은 부모님들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거든요. 근데 괜찮을까요? 맞습니다. 이게 세계 거의 최초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행히 이 실리콘은 고분자이기 때문에 몸속으로 흡수가 되지 않고 배출이 됩니다. 또한 이번에 검출된 중금속 양 자체는 극미량이라서 우리 인체 수준에 위해를 가할 수준은 아니라는 것이 식약처의 공식 입장입니다. 하지만 아기가 장기적으로 섭취했을 때 어떤 영향이 있는지에 대한 연구 논문은 없거든요. 결과적으로 100% 안전하다 이렇게 장담할 수는 없는 겁니다. 어쨌든 걱정을 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연구가 많이 필요하겠군요. 그렇습니다. 네, 이런 사고가 자주 일어났다고 그럽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모유의 혼입 사고는 거의 최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 모유 수유를 하기를 원하는 여성들은 가슴 보형물 수술 후에 반드시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이제 10년이 지나면요, 거의 보형물 파열 비율이 10% 이상으로 올라가거든요. 따라서 가슴 보형물 수술 후 2년 뒤부터는 정기적으로 초음파 검사 등으로 파열됐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아이고, 엄마가 노력하는 수밖에 없겠군요. 그렇습니다. 수고했습니다.